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시작합시다. 일단 또 개요 설명. 우리가 수학 1대 삼각함수를 했어요. 그죠?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예, 꼭 이 단원 지나가는 김에 수원 삼각함수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예, 특히 각변환이라던가, 예, 최대 최소라던가, 그 그래프라던가, 주기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기본값으로 하니까, 예,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기본 공부는 수원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면 실상 수 1에 있는 삼각함수에서 사인 얼마가 얼마냐, 그러니까 사인 어떤 각이 얼마냐라는 대답은 오로지 특수각과 그 계열값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위 30도라고 말하는 6분의 파이 있죠. 걔네들의 계열값, 뭐 사인 150도라든가 사인 210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180에 30을 더하거나 90에 30을 더하거나 이렇게 특수각과 관련되어 있는 값들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애들의 값만 알 수 있는데 이 자연계한테는 그게 좀 부족하단 말이야. 우리는 좀 더 많은 각들을 특수각으로 여길 필요가 있고 그 값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다. 이거 지금 얘 외우는데 너무너무 이번 주에 힘들었어요 라고들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우리가 확 줄어든 공식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는 안 돼요. 사실은 더 외워야 하고요. 더 외우는 건 차츰차츰 늘려보도록 합시다. 다만 이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어떻게 유도되나요? 내가 아까 얼핏 바이브를 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요 덧셈 정리를 유도하는 방식이 지금 그 고교 과정에서 빠져버린 것까지 포함해서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유도의 과정은 각자 자기가 보는 문제집 개념서마다 좀 다를 텐데 그냥 잘 살펴보세요. 또 뻔한 얘기예요. 혼자 창의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내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나고 재밌기도 할 거예요. anyway, 그래서 결과물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죠. 거기다가 사실상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하면 이거는 얘가 유도되면 얘는 별도로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데 이게 어떤 값인지 얘기 안 했잖아.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베타 여기 마이너스 베타 들어가는데 우함수인 코사인은 그 마이너스를 씹어버리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 기함수인 사인은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그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밀어내서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요. 코사인은 유도의 과정에서 얘와 뭐 다르게 코코신신 하는 건 알겠죠. 코코신신 하는 건 알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가 반대부호가 나온다는 거. 지가 하려는 짓에 반대부호가 나온다. 혹여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물어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리고 이제 책의 탄젠트 같은 경우에 이것도 그냥 두 개의 기울기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놨던데 그 탄젠트는 이 자체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 분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줄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위아래 변에다가 적당한 장난을 치면 얘네들을 탄젠트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거 헷갈리죠. 여기가 플러스일 때 요 놈은 마이너스고 요 놈은 플러스예요. 분모는 마이너스고 분자는 플러스예요. 정확히 이 부호의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러니까 이 부호가 분자는 그대로 따라가고 분모는 반대로, 분자는 그대로 따라가고 분모는 반대로 인데 이게 훗날 헷갈릴 수 있어요. 그 헷갈림을 지금 이 유도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분의 예를 하는 거거든요. 예분의 예. 그러면 분모가 되는 애가 누구냐면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의 가운데 부호가 뭐냐고. 마이너스잖아. 에? 요 녀석의 가운데 부호가 뭐냐고.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플러스는 그대로의 부호를 따라가는 분자와 반대 부호를 가지고 있는 분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안 헷갈리고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식을 진행하냐면 못 외우겠다면 유도라도 하는 거예요. 유도.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배각 공식. 바이블 보니까 그 책 한 켠에 있더라고요. 이배각 공식. 한마디로 각을 2배 하면 얼마랑 같으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에서 유도되느냐? 여기서 유도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알파와 베타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어떤 두 각이면 되거든요. 라디안으로 표시된 실수 2개의 각이면 되는 거니까 라디안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알파에도 세타, 베타에도 세타를 넣어볼게요. 여기다 세타 넣으면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사인 2세타. 그죠? 세타 더하기 세타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세타, 여기다 세타를 넣은 것 같아요. 그게 얼마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예요. 더하기 뒤로 세타를 넣으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곱셈이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결과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아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예요. 이 무기를 들고 우리 수학 1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처구니 없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배각 공식 얘기를 못 하니까 그 2세타를 다른 방식으로 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각의 2배는 그걸 절반한 각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요 아랫줄에서 다시 이배각 공식이 나올 수 있겠죠? 코사인 2세타는 여기에 세타, 마이너스 여기에 세타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우리 알고 있는 거 있는데. 그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개의 삼각비로 통일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사인 제곱 세타를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반대로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탄젠트 200각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탄젠트 2세타는 아이고 이놈이 아니구나. 요놈 세타 이렇게 하면 2 탄젠트 세타 나누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나중에 혹시 이거 쓸 일 있으면 내가 왜 얘가 유명한지 말해줄게요. 자, anyway 요렇게 2배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말이 좋아 2배각이지. 원래 2배와 절반은 상대적 개념 아니야? 그지? 어떤 몽둥이를 이렇게 반으로 뚝 잘랐어. 그러면 이 긴 아이 입장에서는 뚝 자르면 이 녀석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짧은 아이 입장에서는 얘를 가지고 이 긴 애를 보면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각 공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각 공식이라고 그래서 여기 요 녀석을 이렇게 잘 주목해 보면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2세타야. 그러면 내가 정보를 얘를 들고 있어서 일로 넘어가는 행위는 2배각이라고 하는 거고, 거꾸로 정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행동을 하면 그게 반각이 되는 겁니다. 각을 반을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예. 요런 방식으로 이 덧셈 정리나 반각 공식 또는 2배각 공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특수각들을 다 쪼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6분의 파이 30도 30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지. 사인 30도도 알고 코사인 30도도 알잖아. 이제는 사인 15도나 코사인 15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분의 파이의 값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단언컨대 이과한테 15도의 계열값은 특수각입니다. 외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외워야 돼요. 네.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요거는 이제 75도 코사인 계열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 4분의 파이도 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8분의 파이 22.5도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에게는 특수각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특수각을 가지고 있는 녀석의 반의 반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 2배각과 반각 때문에. 아시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요구를 할게요. 요게 이제 한 바퀴 돌 때 요 덧셈 정리와 2배각 정도, 반각 정도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2배각이 있는데 3배각이 없겠니? 당연히 3배각이 있죠. 사인 3세타나 코사인 3세타를 외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곱을 합으로니, 합을 곱으로니 뭐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 20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거는 딱 덧셈 정리까지만인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교과 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처구니 없지 않냐? 저기다가 알파, 베타에 세타 자리 넣으면 바로 유도할 수 있는 이걸 교과 과정에서 뺀다 한들 외워놓으면 얼마나 유용하겠어. 안 나올 것 같아? 당연히 나온다니까요. 그래 놓고 뭐라는 줄 알아? 해설에서? 저기로부터 유도하면 이렇게 나와요. 결국 외운 놈이 장땡이라는 거잖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응? 자, 다음에 합성 설명해 줄게요. 너희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할 때 이 삼각 함수에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주로 실수배된 사인의 x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6분의 파이라던가 위아래로 움직인 양이라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사인 앞에 있는 함수 앞에 있는 실수배는 얘를 이렇게 잡고 위아래로 잡아째는 거였고, 이거 x나 y에 있는 이런 상수값들은 이 i를 잡고 왼쪽이나 왼쪽 오른쪽의 평행이동 또는 위아래로의 평행이동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얘의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때 이제 하는 질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주기가 얼마냐, 최대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주기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 만에 반복되는 단위가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라고 하는 이 한 칸을 말하는 건데, 그걸 담당하는 애가 누구냐면 요 x와 그 앞에 있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요것만, 오로지 요것만 주기를 담당한다. 그래서 그냥 x가 나오면 주기는 2파이다. 여기가 2x가 나오면 주기는 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2분의 1 x가 나오면 주기는 4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랬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이 두 배가 위아래로 이렇게 두 배를 잡아쨌으니까 2에서 마이너스 2로 움직이던 애가 더하기 1 그러면 한 칸을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3에서 마이너스 1, 최대는 3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어요. 이해돼요? 아니, 기억이 나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y는 sin x 더하기 코사인 x를 이렇게 내준 다음에 이 녀석의 주기는 얼마인가요? 최대값은 얼마인가요? 최소값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자. 어쩌자는 거냐고. 어쩌자는 거냐고. 얼마야? 주기 얼마고 최대값 얼마고 최소값 얼마야? 라고 하면 방금 퍽이 혹시 여기서 난 거야? 나 왜 여기서 퍽을 느꼈지 방금? 맞는 것 같은데? 건전지가 안에서 터질 거예요. 건전지 터졌나 보다. 이거 내가 여기 터졌다. 건전지 폭발할 뻔했어. 잠깐만. 그러니까 얘한테 이거 주기 얼마야? 최대 얼마야? 최소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 말은 얘가 그러면 삼각함수이기는 해요?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거든? 삼각함수이기는 해요? 실제로 우리 이거 합성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최대, 최소, 주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봐봐. 사인을 한 주기만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까지 기억하지 설마? 내가 니네를 못 믿어. 그러면 코사인은 정확히 이걸 갖다 대고 그리면 요 높이가 1인 요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크로스를 하듯 지나가는 애잖아요. 그리고 파이까지 다시 이 높이로 요렇게 내려오는 녀석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잘 맞게 지나갑니다. 이게 이 파이까지.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쪼개볼게요. 여기 쪼개보시면 요만큼을 딱 보면 두 i를 더한다라는 건 고작 높이를 더하는 거야. 둘의 높이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1인데 여기가 0이면 0과 1을 더하여 0일 때의 함수값은 0입니다 라고 찍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0 더하기 1은 1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 코사인의 높이는 0이잖아요. 여기 사인의 높이는 1이잖아요. 0 더하기 1은 1입니다.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오는 거야. 점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정확한 눈금이나 수치를 말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요렇게 내가 x를 하나 잡았을 때 요 x에 대하여 코사인의 높이는 이만큼이고 사인의 높이는 이만큼이라고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뜬 다음에 싹 해서 여기다 이렇게 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찍힐 거 아니야, 점이. 그런 식으로 찍는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4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값을 얹으나 여기다가 요 값을 얹으나 똑같은 높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을까?
가장 높은 자리에 요 녀석의 2배 값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높이가 얼만데? 예,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같은 값이잖아. 2분의 루트 2라고. 그럼 2분의 루트 2의 2배 하면 요 높이 얼마야? 루트 2.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2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다고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리고 비슷하게 이번에 이제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만큼의 높이를, 이 높이가 이만큼 있는데 요 마이너스 값만큼 이렇게 잡아내리게 돼요, 함수를.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빨간 높이들이 이게 내려가는 만큼 같이 딸려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같이 딸려 내려오게 되는데, 그럼 또 절묘하게 여기 어디야?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잖아요. 요 4분의 3파이에서 이 아이의 높이는 2분의 루트이고 요 아이의 높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일 거라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0이 되겠죠. 2분의 루트 2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요렇게 굴려왔던 애가 요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오는지 아냐?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여기서는 안 일어날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하면 이렇게 해서 요쯤 가서 0이 될 거고, 예, 결국 이 아이는 여기까지 또 올라오게 될 거예요. 0, 1 이렇게. 예. 잘 보시면 요 부분을 떼다가 여기다 붙이면 자연스럽게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파란색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이 돼요. 최대값 루트 2,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2. 예, 그리고 요 꼭대기에서 요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는 시간은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9파이, 즉 2파이. 예, 이거 주기는 2파입니다. 그럼 뭐야? 결국 이것도 삼각함수라는 거잖아요. 과학 시간에 혹시 파동의 중첩 이런 거 들어봤어? 파동의 중첩 합쳐지면 이렇게 오던 애가 합쳐지면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로 걸치면 이렇게 일자로 됐다가 그러다가 이게 서로 빠져나가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파동과 파동이 더해지면 다시 파동이 된다야. 네, 이 말을 사인과 코사인이 합해지면 다시 사인이나 코사인이 된다예요. 그게 바로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자, 잡설이 길었는데, 그래서 그림 아까운데? 아니야. 그래서 방금 전에 이 결과를 수식으로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게 누구냐? 바로 얘예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이게 개념서에 써 있는데, 이 개념서에 써 있는 내용을 듣고, 보고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 사인 x 하나가 있고, 코사인 x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걸 한 개의 사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한 개의 사인으로. 이때, 퍼뜩 이 덧셈 정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인 x가 혹시 얘가 아닐까? 이렇게. 이 사인 x가 얘가 아닐까?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x가 얘가 아닐까? 이 사인 x가 사인 알파의 역할을 하고, 코사인 x가 코사인 알파의 역할을 하면, 그게 더해져서 결국 사인이라는 하나의 함수가 되니까,
요런 발상을 해본 거예요. 발상을. 근데 그런 발상을 하기에는 뭐가 부족해? 예? 그 발상에, 내 발상에 뭔가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부족해,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요 정보하고 요 정보가 뭐가 있어야지. 얘한테 뒤에 뭐가 있고, 얘한테 뒤에 뭐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니지, 있지. 곱하기. 필영아, 뭐가 있어? sin x 곱하기.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여기 잘 있는 1이 안 보여, 이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이 각각 네가 코사인 베타 해. 그리고 네가 사인 베타 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왜냐? 코사인이나 사인은 삼각비라서 다 1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정의가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예요. 그죠?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가 코사인, 사인의 정의야. 근데 1 가지고 어떻게 얘는 코사인의 역할, 얘는 사인의 역할을 시키겠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그러면 내가 좌표평면 위에 1을 진짜로 x좌표와 y좌표로 찍어보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죠. 1,1을 x좌표, y좌표로 찍어보자. 그리고 이 녀석을 지나는 원을 하나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그 녀석의 반지름은 루트 2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알파라고 내가 지정을 하면 아니나 다를까 요 녀석의 반지름분의 x좌표, 즉 코사인 알파가 루트 2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사인 알파가 반지름분의 y좌표 루트 2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x좌표 역할을 하고 얘가 y좌표 역할을 하고 나는 이 녀석이 x좌표, y좌표일 때의 얘의 반지름, 얘의 반지름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x에 곱했다고 그럴라.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얘가 sin x의 루트 2분의 1 대신에 코사인 알파가 되고 코사인 x의 이 루트 2분의 1 대신에 사인 알파가 되고 이렇게만 되어주면 얘를 사인 x 더하기 알파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등호 맞아?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거? 등호 아니죠? 같지 않잖아요. 여기 1이었는데 갑자기 루트 2분의 1 만들어 놓고 같다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같아지려면 여기 대신에 루트 2를 먼저 앞으로 빼내고 걔를 지워주는 형식으로 루트 2분의 1을 만드는 거죠. 루트 2분의 1을. 이렇게. 그러면 루트 2가 이렇게 나와서 묶여있는 이 녀석이 되고 얘가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알파를 몰랐냐? 알죠? 알잖아. 희원아. 그지? 이거 x좌표 y좌표 똑같으면 요 알파값 얼마야 사실은? 4분의 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얼마인지 알고 있었어요. 4분의 파이 이렇게요. 이 녀석을 좌표 평면에다 그려보면 아까 그 그림이 나옵니다. 최대 높이가 루트 2와 최소 높이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주기가 2파이인 사인 함수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평행이동시키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아까 그렸던 그림, 파란색 그림이 딱 이거예요. 얘기 알겠어? 자, 다시 하나 더. y는 2 sin x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x 이런 거 해볼게요. 아니다. 그냥 1로 할게요. 1 sin x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x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이걸 떠올리라고. 이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걸 떠올리라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코사인 사인 코사인이 얘와 얘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두 녀석이 코사인 이제 나는 알파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코사인 베타와 사인 베타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사인 x의 1 더하기 코사인 x의 루트 3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코사인과 사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좌표 평면 위에 1, 루트 3을 찍어서 요렇게 이어주면 그냥 이런 원이 생겼다고 해. 굳이 다 그릴 필요 없어. 자, 1, 루트 3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얼마야? 2죠. 그러니까 요각은 3분의 파이인 걸 알 수 있고요. 3분의 파이인 걸 알 수 있고 1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반지름을 이렇게 나눠주는 대신에 맨 앞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그걸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2하고 사인 x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3분의 파이 요렇게 마감이 되고, 저 위에 공식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니까 요 녀석이 합성이 되면 2 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합성의 본질입니다. 사인과 코사인 합성의 본질이고, 그렇다면 방금 전에 여기가 1일 때 루트 3일 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아무 숫자나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를 지금의 수순으로 그대로 따라 보시면 돼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텐데, 그때 내가 여기다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에 X좌표로 A를 쓰고 Y좌표로 B를 써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각은 이제 특수각이 아니라서 그냥 모르는 각이 되죠. 그 모르는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건 반지름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얼마가 될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반지름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얼마가 되는 걸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원점으로부터 a, b까지의 거리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얼마가 되길 바란다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예요. 하나는 코사인, 하나는 사인. 그러면 없던 저 아이가 등장을 한 거니까 여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렇게 빼서 얘를 상쇄시켜 줘야죠. 그래서 나온 이쪽 결과물은 뭐가 되느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중간을 생략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한 방에 내려올 수 있게 공식이라는 걸 외우자라는 겁니다. 공식으로 외우자. 이해하시겠어요? 공식으로 외우자. 근데 그럼 내가 여기를 중간을 이렇게 지워볼게. 중간을 없애자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일로 바로 내려오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일로 바로 내려오면 좀 이상한 거 없어요? 네? 그치.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표현이 될 때 처음에 주어진 정보로 표현이 돼야 공식인 거야. 여기에 이렇게 뜬금없는 애가 등장을 하면 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설명이. 이해돼요? 공식으로 이렇게 외우자. 중간 과정을 생략했다라고 하면 내가 유도라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바로 여기서 여기로 직행을 하려면 이거야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해서 루트 씌워라로 설명이 가능하고 사인 붙이고 x 더하기까지는 여기 있는 기호로 다 돼요. 다 되는데 이 알파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에 대한 설명을 꼭 해줘야 되는데 제일 바람직한 건 이 그림을 떠올리는 거고요. 제일 바람직한 건 이 상태 이렇게 사분면에 A, B를 찍고 그 거리를 구하고 그 동경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넣은 이 상태를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익숙해지면 얘를 표현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면 코사인 사인으로 하면 두 개씩 공식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탄젠트로 기억을 하면 x좌표, y좌표, 저 a, b가 이렇게 나누어진 장면이 그대로 탄젠트 값이 된다.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2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다고 해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루트 2가 왜 나와? 루트 5 사인 x 플러스 알파 괄호 열고 탄젠트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다고요. 알파에 대한 설명으로. 너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이걸 x좌표로 쓰고 이걸 y좌표로 썼을 때 그 아이가 특수각이면 이거 없이, 이쪽 없이 바로 쓰면 돼요. 여기 특수각을 바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 특수각 조합에 대해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예를 들어 예분의 예 한 개 1이 된다거나 예분의 예 한 개 루트 3분의 1이 된다거나 예분의 예 한 개 루트 3이 된다거나. 사실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눠봤는데 루트 3분의 1 나눠봤더니 1 나눠봤더니 루트 3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들. 플러스 마이너스 값들. 걔네들만 특수각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대충 봐도 특수각이 아닌 이런 애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혹시 이런 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럼 얘도 하면은 루트 5. 왜냐면 루트 안에다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할 거라서 마이너스 2를 제곱하든 2를 제곱하든 둘 다 4죠. 그리고 사인 x 플러스 알파 여기까지 똑같이 써요. 그리고 탄젠트 알파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차이 커요. 지금 이거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실상 점을 찍어 보시면
탄젠트 알파는 x좌표분의 y좌표라서 하나, 둘, 2로 가고 하나, 마이너스 1로 가서 요렇게 한 요 녀석이 알파입니다. 알겠어요? 얘한테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가 1 해서 알파가 요각이에요, 요각. 그러니까 부호를 절대 가운데로 보내지 말고 여기 있는 아이 중에 사인 앞에 있는 애를 x좌표로, 코사인 앞에 있는 숫자를 y좌표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만 제가 알려준 이 정보가 유용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특수각이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하면 되냐면 루트 2배하고 사인하고 x 딱 열어. 그 다음에 나랑 다 똑같이 해봐. 1, 마이너스 1을 빨리 자기 마음속 좌표 평면에 찍어. 1,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그려지고 1,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찍어. 그런 다음에 1로 돌아도 되고 1로 돌아도 돼요. 1로 돌고 싶으면 4분의 7파이라고 하면 되고 1로 돌고 싶으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편하니까 요렇게 특수각이면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뭐 탄젠트 얼마가 뭐네 지랄할 필요 없고 바로 해결돼요. 알겠어요? 아따 씨 얘기 길었다. 자, 질문. 질문. 16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지금 배운 대로 바로 얘 합성 들어가 볼게요. 합성하면 루트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얼마야? 2. 그죠? 2. 그 다음에 사인.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거 코사인이 앞에 있다고 그래서 코사인으로 합성하거나 사인이 앞에 있다고 그래서 사인으로 합성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합성 얘기할 때 사인 합성만 얘기했지. 책에서는 코사인 합성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헷갈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합성은 사인으로만 한다. 근데 얘가 나한테 코사인으로 합성하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면 사인으로 합성을 한 다음에 그 각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를 걸면 돼요. 각변환으로 하면 된다고. 알겠어? 그게 훨씬 빨라요. 코사인 세타는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걸면 나오는 애라고요. 100% 저 부호 변환도 없이. 이거 여각 공식이라고 부르는 애잖아. 그러니까 제발 코사인 합성은 기억하지 마세요. 헷갈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 얘기를 안 하고 출발을 했네. 얘 같은 경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요. 얘를 앞으로 얘를 등호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등호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등호 서로 등호를 바꿨어. 그리고 사인을 앞쪽에 뒀어.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1, 마이너스 루트 3을 찍어 빨리. 1, 마이너스 루트 3. 얼마? 응?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요. 60도잖아. 1하고 아래로 길게 나가면 60도잖아. 루트 3, 1 이랬을 때 6분의 파이. 훈련이 부족해. 예. 는 마이너스 2분의 1. 즉 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요렇게 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 녀석 질문. 이 녀석. 이번엔 사인이 앞으로 나와 있네요. 사인이 나와 있으니까 얘랑 똑같은 애를 찾아보면 이퀄 2하고 사인하고 세타하고 이번에는 루트 3, 1을 찍어. 1사분면에 루트 3, 1을 찍어. 자, 그럼 몇 도?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각변환을 잘하는 사람이 그냥 변환시켜서 바로 답을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어려운 일이냐? 자, 그냥 이걸로 해볼게. 얘들아, 얘를 내가 코사인으로 바꿔볼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파이 90도에서 여기 있는 이 각을 고스란히 빼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얘 값과 얘 값이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안 변합니다.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같은 각이라고. 같은 각. 같은 값이라고.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얼마야?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자, 그러면 6분의 5파이면 대충 6분의 파이 계열하고 비슷하게 같지? 예,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 놈을 갑자기 암울해지기 시작하는데? 각변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각변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애가 누구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 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게?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공식 중에 보각 공식이라고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타 역할을 이 덩어리가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 내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4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딱 쟤예요. 6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니까 6분의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더하기 세타 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1이 되는, 뭐야? 2분의 1이 아니고? 코사인이었구나. 쏘리. 요 아이가 얘의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는데 그 i가 4분의 1 값이다. 코사인 이 각인데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면 사인 값은 4분의 루트 15죠. 4분의 루트 15. 더해서 제곱해서 더한 게 1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루트 15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2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이게 수 1에 있는 삼각함수의 각변환을 좀 알아야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일단 요 정보에서 요 정보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고민만 먼저 해보는 걸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다른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저쪽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렇게 공식이 많이 나온 단어는 내가 개념 설명하기만도 1시간이 넘어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문제를 미리 좀 풀어 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 참고로 요 녀석이 얘 아닌가? 맞아요.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 덧셈 정리.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유도하는 공식이 활용이 아니고 유도하는 애, 유도 과정을 한번 보여준 거야. 됐죠? 마칩시다.